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찾아뵙는 여의도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 포차는 늘 즐거우니까 박수 치고 시작하지만, 네. 야, 오늘 김부겸이라는 그 국회에서 일반 강행 처리하대? 글쎄 말이에요. 예? 참 너무나 뻔뻔스럽고. 김부겸이 동네 오빠인가? 아 진짜 동네 오빠 아니고 싶어요. 동네 오빠 아니고 싶어. 아니 대구라는 동네가 네. 완전 면대면 사회거든. 아, 그렇죠. 네. 여야 상관없이 나와 그러면 다 서명 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말이야. 혹시? 아니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 광주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네. 대구는 나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구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우리 고향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구에서 있어요. 저 네. 파네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북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아 맞아, 그 얘기 있었지. 예. 아 김부겸 창피하다. 총리 지명대가 창피하다.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정치인이라는 게 한 입에서 두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선배님 옆에서 그러잖아. 일관성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 나는 김부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감정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덕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덕도 그거 절대 안 된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다 안 된다라고 해놓고 작년에 자기 당권 나온다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가덕도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고. 그러면서 대구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쓴소리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계속하는 그런 야당 정치인이다. 뭐 봐달라. 무슨 쓴소리를 해? 대구에서 평가가 예, 어떠냐면 이거 마이크 이쪽으로 해달래. 안 된. 예. 행자부 그 장관 말로 해라, 말로. 네. 행안부 장관을 했잖아요. 반대로 해야 된다. 아, 이쪽으로 기수로. 글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짬밥, 저 방송 짬밥이. 방송 짬밥이 중요하죠. 이번부터 FD가 이렇게 해주시는 걸 그냥 감사합니다. 나 FD야? 아, 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했는데 그 전엔 지역구를 했었잖아요. 지역구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역구에서 마치 뭐 온갖 약속을 하면서 해줄 것처럼 약속을 하다가 막상 또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떠나가니까 언제 봤냐는 듯이 또 지역을 모른 채 하니까 굉장히 지역 사람들이 서운해합니다. 그 내가 요번에 그 3명 있잖아. 장관 네. 3명. 네. 그거 진짜 찌질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박준영인가? 네. 그 사람 네. 자진 사퇴했잖아. 네. 그 한 김부겸은 명으로 근데 때웠죠. 예. 김부겸은 근데 강행했잖아. 네. 그러니까 김부겸이가 이 박준영이만 못한 자잖아.
글쎄요. 아니 라인 아니 그렇잖아. 어? 박준영이는 그래도 스스로 내가 도저히 이거는 창피하다, 네. 부끄럽다 이래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부겸이라는 자는 그 사람 머리 숫자 앞세워갖고 밀어붙여? 그러게요. 이런 참. 예. 네. 아니 김부겸은 어쨌든 선거용 총리, 선거용 장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 어떠한 정권도 집권 말기 총리를 당적이 있는 정치인 시킨 적이 없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현승종 교수 시작을 해갖고 전부 다 당적이 없는 관료나 혹은 학계에서 했지. 왜? 대선 잘 중립적으로 치러라 이 뜻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보면 그 라인과 관련해서 4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이 사람 자녀 식구들만 4명 딸랑 들어갔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까지 포함해서. 3살, 8살이 3억씩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통과가 된다는 게 참. 아니 그 지가 모르는 일이라 그러대? 그러니까 달나라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니 이거 이 여자가 아니 근데 술자리에서 너무 우리 심각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저 분위기 편안하고 좋아요. 좀 전에 이종근님 종편에서 뵀는데 도대체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거야? 아니 그게 다입니다 오늘.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게 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나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물어봤어요. 어.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고 라디오만 틀면 나와서 하루에 몇 탕 뛰시냐고. 제가 오늘 이 술값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오늘 쏩니다. 제가. 아, 이거 술값 받아야겠다 오늘. 얼마면 돼? 뭐 요즘. 근데 너 이거 끝나고도 또 어디 딴 데 가니? 아 아니요. 딴 데 못 가죠. 그건 아니지. 야 아닙니다. 예. 반무대 출전? 단무대가 없어져서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뭐 충격이 큽니다. 단무대가 있어야 돼요. 기타도 잘 친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런 그래? 개인 정보를 또 어떻게? 그래 저기 우리가 오늘 여의도 포차하고 별밤 포차 목요일 금요일 이틀 요새 영업 연장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우리 당권 주자들 정도는 우리 포차에서 다 재킷 벗어놓고 네. 우리 시청자들 자유파 국민들한테 네. 진짜 진솔하게 모습을 좀 보여줄 기회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래서 가장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거차가. 그 당에서는 이런 거 안 하는 몰라. 아 그러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요일 금요일로 연장 영업을 네.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출마자가. 10명, 최소한 10명인 것 이 같아요. 포차 영업 네. 영업을 위해서 예. 특별히 다 지금 출마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러다가 포차 영업 때문에. 박사님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장 그래서 영업을? 지금 우리 스태프들 얼굴 막 허여지잖아 지금.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또 이게 간단치 아 않을 그러네. 와, 그럼 네. 최고위 선거도 하네. 따로 하죠. 그러니까 그 또 후보들이 한 뭐 1.5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 아직까지 공식 선거 선언을 한 사람, 최고위원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2명이래요. 두 사람 플러스 원영석 알파인데. 네. 그 네. 조직부총장하고 전 조직부총장 네네. 하고 천강정인가? 이제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청강정 맞습니다. 네, 청강정 맞아요. 예, 그 이제 당에서 네. 그 직능위원장 하고 있는 이 사람 두 사람이라는데 이게 출마 선언은 두 사람 했어. 근데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람들은 한 10명 되는 거야. 뭐 김소연 변호사 이름까지 김소연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그거 할만하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당대표 출마할 사람들만 포차로 모셔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진짜 일단 당대표 10사람 후보를 네. 모시고 네. 초대를 하고 그다음 이제 최고위원까지 하면 박사님 연장 영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낮술도 가능하니까. 아이고 너 시간 내야 돼. 아 예? 자 오늘의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국회에서 뜨거운 현장을. 그놈의 이 총리 임명 강행 저지를 결국은 못하고 네. 국회를 나온 윤영석 의원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예.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까지 그 혼탁한 여의도 정치판 국회에 있다가, 국회에 있다가 지금 막 포차로 왔어요. 힘들었겠어요? 예, 오늘
막으려고 하다 결국은 그 지금 숫자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켓 시위도 하고 또 이제 본회의장에서 막 연호도 외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통과됐는데 지금 김부겸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가 청문회를 쭉 보니까 네. 사실 그 기본적인 공직자의 그런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변명을 하는데 보니까 라인 펀드에 그 자기 딸 뭐 차녀입니까 장녀입니까 하여튼 딸과 찬열에 찬열.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하고 사위하고. 사이하고 네 명이 네 명. 3억씩이에요. 3억씩. 그게 아직 뭐 5살 6살 된 애들이 3억씩을 넣었다는 것부터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애들이 혹시 유튜브로 그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게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미 출가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친인척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면은 모든 친인척을 다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하고 또 총리 지위에서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사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혜성의 그런 어떤 그렇지.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저건 아닌 것 그러면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라임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출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반대하는데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9명을 그냥 야당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임명을 강행하고 이제 김부겸까지 이제 30명제. 근데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네. 행자부 장관이 선거관리의 주무 그 장관들이에요. 그렇지.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유례가 없는 상황인가. 그래서 이제 총리도 이제 김부겸, 또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은 장관은 전해철. 네. 이거는 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정말로 이번 분개하고 네, 고생하고 왔어요. 아이고 참 이게 목부터 좀 목부터 좀 죽이세요. 네. 자, 네. 자, 목부터 죽이세요. 네. 아이고 하도 그냥 본인들 감을 지냈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우리 저 윤희연 나오니까 목소리 좋다고 막 올라오는데 마치 저 동남아 공연 막 마치고 아니 가수하고 이 외모가 좀 비슷해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어느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거 옆모습을 딱 보더니 미국의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머리를 길렀더니 그러네요. 민혁 슬리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 근데 실제 노래도 좀 잘 하신다며. 노래 요즘 이제 지역구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재롱을 좀 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런 행사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저보고 이제 아들 같다고 노래 한 곡 해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저희 뭐 부모님이랑 다 마찬가지니까 네. 부모님한테 그 즐거움 드리는 그런 뭐 생각으로 이제 노래를 막 하는데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아, 근데 그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모이시질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야, 뭐 어떤 분은 영서가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윤희영 가기도 하고 좀 하면서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언제 한번 올래 그래. 뭐 이런 것 전화 많이 왔어요. 근데 행사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모이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 저 우리 안타까워요. 지역구 어르신들한테 들려드리는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주로 제가 이제 천년지기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천년지기? 천년지기. 트로트인가? 좀 이게 퓨전 트로트라고 해야 되나? 퓨전 트로트. 제 신곡인데. 자, 잠깐만. 한 곡을 다 하면은 저작권의 문제가 생겨. 두 소절. 아. 자, 맥주 한잔 하고. 예. 자, 천연지기를 맥주 한잔 하고 청년. 시작부터 노래로. 아, 두 소절을 하면 됩니다. 이게 두 소절만 하면 돼. 박수 나가야 되나? 아니, 자, 요즘 아니 요새 노래를 아무래도 가사가 잘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두 소절만. 친구여 우리 잠깐만. 기억이 잘 안 나네. 와.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천년지기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천년지기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불러다니까 좀 찾아봐. 제가 부른 지가 2년 돼가지고 아니 이거 야 노래 한 소절도 못하고 어떻게 당대표를 하니? 아니 그리고 소위 저작권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또 당 대표도 나가시니까 It's Now or Never 그거 한번 하시죠 뭐.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리듬은 알겠는 It's now or never. 그렇죠. 오, That's 예. it. Come hold me tight. Come hold me tight. 예. 그까지. 세계 안에 Sweet my darling. 그까지. Sweet my darling. 두 소절. 그래 아니 저 이 대표가 하시지. 아니요. 제가 이게 인간 프롬프터. 인간 프롬프터. 여기 그 가사를 보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친구여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들을 건배하자. 이렇게 돼 있는. 높이들어 건배를 하자. 그렇게. 오, 노래 좋네요. 자, 요거 이제 하면 되죠. 그리고 참, 유년 나오시면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거 따는 거. 따는 거. 순소개도 아직 안 했고. 아니 우선 예, 우리 예. 중에 제일 나이가 젊어. 자기 내가- 비었다는 예. 말이에요. 제일 이걸 힘이 따주십시오. 셀것 예, 같은데. 이걸 한번 따주십시오. 이거를 이게 제가 왜냐면 하동 생맥주. 잠깐만. 굉장히 예, 하동. 이게 저 하동 수제 맥주인데 우리 저 아미고 회원이 이거 직접 제조해서 예. 전국에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살아있는 효모균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특수 밀봉을 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안 따죠. 네, 이제- 보통 힘이 아니면 못 따는 네. 거거든. 네. 이 제가 이게 또 이 한 번만 힘을 한 번만 보통 써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진짜 이게 자, 그래서 진짜 이게를 3번 하는데, 그대로 지금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이거는 저기 원래 병따기가 따로 있는데 네. 그 제일 좋은 병따기는 이 고무장갑이야. 고무장갑. 자, 고무장갑 끼시고, 다 고무장갑 준비되어 끼고. 있습니다. 이거 당대표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아유 이참 오늘 완전히 서바이벌 네, 게임이에요. 그걸로만 하면 돼. 미션이다 이거. 네. 예.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과연 이것도 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야 성공했습니다.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이걸 안 끼면 미끄러워가지고 안 돼. 그냥 네. 그 고무장갑 계속 끼고 있지 뭐. 이 빨간색 제가 좋아합니다. 빨간색. 자 여기 잔이 졌네. 예. 예, 일단 내려놓고 아니 이거 네. 아니 그 잔은 술을 안 줘. 보이는 게 제가 이 없어요. 빨간 보이는 게 없어요. 빨간색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가사의 마지막이 뭐죠? 네. 건배를 하자. 건배를 하자. 네. 더 맛있어요? 아, 이 맛있네.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하동에 화개장터 갔다 왔거든요. 이 화개장터 보니까 화개장터에 그 화개장터 맨 끝에 그 예. 강과 강변에 예. 거기에 이 가게가 있어. 아, 지난 여름에도 화개장터에 그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봉사활동 갔다 오고 네. 며칠 전에 또 갔다 왔어요 제가. 그리고 화개장 제가 지리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개장터 요게 하동이니까 예. 섬진강 요 그 동네 또 녹차 맥주 쌍계사 이런 식으로. 입구 쪽이죠. 예, 쌍계 네. 입구 쪽. 예, 그래. 저는 윤 의원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대통령을 쫌스럽게 만든 그러네. 대통령을 쫌스럽게 만든 예. 그 기억하시죠? 그 그러니까. 양산 사저 문제를 딱 했는데 동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뭐 저희 이제 양산 갑구에 예. 이제 문 대통령 사지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예. 착공을 한답니다. 하는데 이제 어차피 저 지역구 주민이시고 유권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지켜라.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주민들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냥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과 이 청와대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시장 민주당인데 전혀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한 절차를 공개를 한다든지 완전 비밀주의로 일방적으로 그냥 이게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네. 그 이제 악마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문 대통령 쪽에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도 내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데요.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요. 농사를 짓기도 어렵지만은 그 영농계획서를 있어야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농계획서에 보면은 농사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을 해놓고 네. 8개월 만에 그냥 그걸 집을 짓는 대지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형태 변경을 했죠. 그거는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 원칙의 위반이고 농지법에도 21조에 딱 그 정신이 명시되어 있어요. 농지나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농사를 짓지도 않을 땅을 그 어떤 서류를 그렇게 허위로 작성을 내가지고 그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또 8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하는 이건 국민들 정서에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네. 혹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나 대통령 부분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뭐 집 앞에서 정원을 가꾸나 뭐 그것도 농사에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농촌에서 살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 농부 아들? 그럼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완전히 저는 이제 산골에 이제 그 태어나가지고 네. 부모님이 이제 정말 그 완전 농부셨죠. 진짜 농부면 손이 좀 상처가 있고. 이 낫자국 보세요. 이거 이 낫자국이구나. 이 낫지를 하다 보면 진짜 낫자국이네. 진짜 낫자국. 내가 이거 나도 낫자국이- 시골에서 좀 살아서 알아. 낫자국이 이런데 이런 거는 낫자국이야. 좀 위로해서 저는- 위로해서 여기 예, 낫자국. 여기 보시죠. 맞네요. 낫자국. 이게 낫자국이 아니라 낫자국이에요. 이렇게 상처가 안 나. 어릴 땐 네. 이게 네. 낫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네. 꼴을 맨다든지 뭐 할 때. 이게 낫자국이고 이게 낫자국이 그러네. 다 네. 낫자국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농사꾼 손이네. 제가 손 보세요. 네. 일좀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일좀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잊지 않은 게 가을에 이제 가을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거기는 다 산 이 계단놀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지게도 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저희 어머니 하시면 힘드시니까 영석아 니는 중학교 못 마치고 일 좀 엄마랑 같이 할 수 없냐고. 그렇게 그 시절에 그랬지. 농부라는 게 농부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농부를 모독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아니 그래서 저도 거는. 농사 짓나 설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농부를- 시키겠나 보니까 정원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모독하는 거예요. 네. 농부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래 정원수 심고 뭐 가꾸고 이건 농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국민께 당당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이게 어떤 법의 정신에 맞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또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좀스럽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게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의 심정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걸 비판을 하느냐. 하나의 특권의식이고 선민의식이죠. 절대 그 대통령이나 공직자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자세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분위기 좋다고 은신님이 맥주 주문할 수 있어요. 예, 주문할 수 있죠. 근데 이 전화 주문을 할 때는 우리 이 수제 맥주 사장이 꼭 직접 확인을 한대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전화 주문으로 해서 맥주를 마시면 법에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본인이 마실 거냐 그리고 이렇게 다 성인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인증하고 인증해야지. 예.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 아니, 브랜드. 타동 수제 맥주 아, 전화번호 좀 하나 올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옥류관의 주방장이 무슨 삶은 소대가리부터 별의별 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문 대통령이 우리 윤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파르르 하면서 좀스럽다고. 아니 근데 말이에요. 사실 전문 용어로 쫄리긴 하지. 아니 1년 있으면 이제 내려가서 살아야 네. 되는데 그 동네 국회의원이 일일이 와갖고 진짜 농사 하나 맨날 보고 있으면 김정숙이 갑갑하지. 맞아요. 예. 근데 정말 말씀대로
참 그 좀스럽다는 말을 어떻게 국민한테 할 수가 있는지 전 국민들이 좀스럽다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됐어요. 머릿속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국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특권 실망을 의식에 했죠. 가득 차 있는 게 지난번 엊그제 기자회견 때도 보면 언론이 검증하고 고 박사님도 검증하고 국민들도 검증하고 국회에서 검증한 그 3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진짜 그 부분을 네. 완전히 무시를 하고 마치 마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올바른 선택을 한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예. 자기는 제대로 된 사람, 능력 본위로 네. 사람 추천했는데 예. 국회가 괜히 흥결 트집 잡고 네. 말이야.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고, 진짜로. 정말 좀스러워요. 정말 자, 오늘 우리가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을 제일 먼저 선언했어요. 제일 먼저. 언제 선언했죠? 그 작년 이제 2020년 네. 10월 3일 날 제가 이제 개천절이죠. 개천절. 이제 제가 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지리산이 우리 백두대간의 가장 이제 끝이죠. 예.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백두산과 한라산의 이제 가장 한라산까지. 이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간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이지만은 그냥 어쨌거나 이제 지리산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산 정상에 천왕봉에 이제 제가 올라가서 천왕봉에. 거기서 이제 그 저희 같이 지지자들 함께 올라가서 역시 젊어. 지지선을 아니 천왕봉으로 올라가냐? 그 이제 선언했죠. 그 네. 이제 산 기운을 품고 그때 이제 한 이유는 우리 당이 너무나 지금 무력하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에 그 참패를 하고 또 김종인 씨라고 하는 이제 외부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당에 5선 의원들이고 사선 다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외주하는 게 외주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딱 그 주사를 던졌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김종인이한테 저 눈치 많이 봐. 예? 그 당시 김종인이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당 지도부에 상당히 좀 그런 그 반발이 좀 있었죠. 나는 떠날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무슨 당대표 그다음에 출마를 해? 제가 이제 딱 출마를 하니까 첫째 이제 어떤 반응이 나면은 아니, 김종인이 그만두지 않을 텐데 당 대표 선거도 없을 텐데 무슨 당 대표를 출마한다고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선인데 당 대표로 5선 6선들이 이동하네 하는데 3선인데 이제 당 대표를 한다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일찍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당대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믿음받는 그런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내가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당내에. 그렇게 해서 많은 당대표 후보들이 나오도록 내가 만들겠다. 저 혼자서 뭐 독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당대표를 한다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저 윤 의원이 당대표 출마 전화하는 바람에 김종인이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지금 조금 안 돼. 네. 두 가지를 다 성공을 기정사실화된 하셨네요. 거죠. 기정사실화. 그렇죠.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사선 의원 한 분이 했고 그다음 한 달에 5선 의원 한 분이 했고 계속 이제 해서 10명까지 왔기 때문에 이 당대표 선거라는 게 완전히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누구도 제일 먼저 이제 개천절 날에 천왕봉에 올라가서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당 대표에 출마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팩트 폭격이야. 오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막 못을 막 아니 우리가 나란히 또 손에 막 못을 들고 계신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술 한잔 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열어주세요. 그 대목에서 술 한잔 해요. 제가 우리 이종훈 실장님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라벨을 이게 딱 잡고 이렇게. 여기 종류가 다 달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술 한잔 한잔하고. 자, 그 자, 가슴 이제. 아픈 얘기는 아우, 한잔 진짜. 자, 너무 BGM 깔아주세요. 좀 죄송. 슬픈 곡으로 이제 조금 BGM. 제가 이제 참 이 우리 이진숙 사장님께서 지금 아픈 것을 확 찔렀어요. 제가 이제 인지도가 없다는 거죠. 여기 댓글이 확 올라왔어. 나도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런 댓글을 또 칼같이 찾아내서 또 읽어주세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참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생기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드가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질이 필요하지만은 그 강인한 지구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그 단순간에 이게 뭐 뜨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네. 자기 목표를 향해서 정도로 그것도 네.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또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 그런 딱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링컨이 생각나는데 링컨이 처음에 이제 그 20대에 국회의원 처음 그 출마를 하는데 아, 네. 한번 떨어졌거든요. 처음 떨어졌죠. 예, 처음 네. 떨어지고 난 다음 한 이야기가 그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링컨이 딱 하는 말이 한 번 떨어지고 뭘 실패했다고 그렇게 낙담을 하냐. 최소한 대여섯 번 정도 떨어져야지 낙담할 근거가 생기지.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링컨이 그 말한 다음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긴 했죠. 시작한 다음에. 오늘 뭐 엘비스에다가 링컨에다가 이거 참 비견할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우리 포차에서 이 윤영석이라는 정치인, 인간 윤영석, 정치인 윤영석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이 한 인생 지금 올해 나이가 올해 이제 시원- 65년생이니까요. 57? 우리 나이로. 57이고 어, 만으로는 그 이제 지금 56년을 55세.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56년 살아왔으니까 인간 윤영석, 정치인 윤영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네. 짚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행정고시로 시작하셨죠. 제가 커리어를? 이제 그 행정고시를 제가 93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공직의 그런 길을 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 농군이 아니고 농사꾼. 이제 부모님은 제가 워낙 이제 일을 잘하니까 일을 시켜먹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저는 그 열심히 내가 앞으로 그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라고 내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양산에서 이제 학교를 제가 중학교 초중을 나왔어요. 그 중학교 그 당시에 양산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부산으로 제가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전학을 가버렸어요. 아, 가출을 했구나. 아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학생심 부모님이 전학 안 시켜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 뜻을 가지겠다. 가서 내가 앞으로 꿈을 펼치겠다. 재학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그냥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하게도 참 어린 시절인데 저는 좀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부선 철도가 낙동강 철길 따라 쭉 가면은 언젠가 나도 저 차를 타고 그 차를 타고 내가 청원의 꿈을 펼쳐야겠다. 서울을 제가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전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이제 대구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네. 우리 이진숙 사장님 무슨 동에서 대구 만촌동 아, 수성구 수성구에 사셨네요. 만촌동에 거기서 제가 21살, 22살, 23살 제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 저기 육군? 그렇죠. 보병? 육군 보병으로 보병으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에 내가 앞으로 그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국가에 좀 국민들한테 뭔가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대를 하고 아니 보통은 그런 그래. 생각을 하면 시험부터 붙고 군대는 좀 쉽게 장교로 갔다 오고 그럴 텐데.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 호적을 하나씩 다 땡겨놨어요.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제 태어나면은 60년대만 해도 네. 그렇죠. 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아, 그럼요. 네. 유아 3학년, 영아 3학년 아,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일 맞이 누님부터 해가지고 쭉 몇 명 낳아놓고 저를 이제 저까지 낳아놓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씩 다 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 호적이 일시대 이제 군대 영장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영장이 빨리 나이보다.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제 먼저 가야겠다. 대학교장인 때 이제 갔는데 예. 가가지고 이제 좋은 경험 많이 했죠. 하고 이제 그 뒤에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미 뭐 88년도에 이제 복학을 했으니까 88년 복학을 해서 이제 참 그때 그럼 행시는 몇 년 만에? 제가 꼬박 3년 만 3년 해소 4년 만에 4년 만에. 했는데 뭐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러면 노력을 많이 솔직히 했죠. 머리가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가 그렇게 아주 명석한 노래는 윤석열 구 총장보다는 년, 9년. 예, 나은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수가 친구를 아니니까.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제 굉장히 참 잘 어울리고 항상 같이 뒹굴고 막 그냥 노는데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시험 볼 때 친구들 아주 다니면은 그 어릴 시험- 때도 그렇고 네. 저는 항상 이 공부보다는 네. 좀 친구를 어울리고 그렇지. 같이 네, 이제 스타일이 그래, 동고동락 스타일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좀 사실을 준비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대. 후배들 챙기고. 그러니까 늦게 되는 거예요. 9년만 구수를 한 거죠. 늦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특이했던 게 그 처음에 고용노동부를 가셨다가 그다음 또 서울시 쪽으로 가셨잖아요. 그게 참 특이하던데. 처음에 어떻게 노동부를 서울시로? 간 거는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다 이제 시골 그 당시에 뭐 70년대 80년대 다 그랬죠. 시골에 저희 큰 누님이 대시대예요. 59년생.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어. 네. 양산에. 그때는 그게 그 좀 일반적은 아니지만 네. 많았어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누나들이 돈 그러다가 벌어가지고 네, 그렇죠. 동생들 학비 보태고. 누님이 이제 큰 누님이 좀 직업병을 얻어가지고 일찍 타결을 했어요. 저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마음에 사무치게 그런 게 있어서 행정고시 학교가 나서 노동부에 그래서 자원을 노동부를 했죠. 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노동부 잘 안 갈 때인데. 그래 그렇죠. 근로기준과에 제가 이제 근로기준과 근로기준과에. 되게 힘든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 근로기준과에 입장에서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로기준법 담당 사무관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 아하. 그러다가 뒤에 이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이제 고용보험 기획 담당도 그 사무관을 했고 그때가 그래서 고용보험 제도를 제가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 그때 그 근로기준 담당관 할 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94년 뭐 그럴 때지. 94년 예, 때. 예. 그 이제 전태일이 예. 이제 그 20대 젊은 나이에 분신을 하는데 예. 그때 전태일의 구호가 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맞아요. 예, 맞아. 그- 우선 근로기준- 혁명적인 굉장히 구호가 예, 아니야. 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거든. 그러니까 윤영석 의원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으면 전태일이 분신할 이유가 없지. 분신할 그러니까 이유가 없었네. 예,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저는 그렇다니까? 이 근로자 네.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참 큰 역할을 해서 자부합니다. 그렇구나. 4인 이하 이제 그 사업장 학대도 그러니까 뭐 제가 네. 이제 담당을 했어요. 무슨 출세하려고 행시보고 저 이런 게 아니네. 누나 아픈 누나의 기억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로 제가 2000년대에 이제 왔는데 서울시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거기는 이제 정부 부처고 그렇죠. 서울시는 또 이제 그 이제 보통 자치,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 아, 잘 나이가 안 좀더 가는데 주세요. 잘 안 가는데 저는 네. 좀 이제 기질이 조금 제가 폭넓은 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좀 다양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서울시는 그야말로 이제 뭐 국방 빼고는 다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굉장히 정부라고 큰 그러죠. 조직이고 그래서 좀 큰 데서 한번 내가 좀 해봐야겠다 자, 하는 우리-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글로 갔죠. 잠깐만요. 지금 우리 댓글에 유니언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시비 거는 또는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부터 우선 물어봐 달리니까 질문 드릴게요. 김무성계냐 이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네. 45세에 이제 사표를 던지고 네. 국회의원을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서울시에 갓 이제 국장을 단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차관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뭐 정치적인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네. 제가 이제 정치적인 도전을 해야겠다. 어.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출마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그 예.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하버드 대학교에 예, 개건한 3년 거로. 동안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 듀크 대학에 유학을 다녀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중국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중국 말을 제가 이제 5년간 그 2005년부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말 굉장히 능통하게 영어도 물론 제가 이제 능통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북경대학을 제가 이제 2009년 10년 이렇게 그 갔었죠. 가서 보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이게 굴기를 하고 너무 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공직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 뭔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국가적으로 부강하게 그래.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네. 했는데 처음 출마할 때 사실 이제 전혀 뭐 이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네. 없고 뭐 돈도 없고 제가 부모님은 그때 뭐 이미 참 그 출마할 때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님 사실 제가 이제 그 큰 한 3년 정도를 이제 국회를 하기 위한 철저한 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8명의 이제 뭐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뭐 아주 지역에? 치열한 네. 경쟁을 통해서 이제 공천을 제가 경선을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1등을 해가지고 그때 김무성이 도와줬다? 전혀 뭐 전혀? 전혀 몰랐죠. 그때 한 번도 만난 적도 됐어요. 없고 자. 뭐 전혀 네. 김무성하고는 그 관계 후로도 없죠. 김무성 그 쫄개 노릇 한 적 없다. 전혀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저는 내각제 절대 반대입니다. 내각제는 절대 반대고 저는 이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4년 중임을 다만 이제 하셨죠?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들과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제장치를 둬야 된다. 대통령이 너무 막강해요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중임제로 하자. 4년 중임제 실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4년 중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죠.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그게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은 현재 한 번도 5년 할수 있게. 단임을 계속하자는 의견은 소수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에 2022년도에 4년 중임 개헌을 해서 뽑으면은 2년마다 한 번씩 대선, 총선, 중간 평가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4년 중임 대통령제, 저는 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뭐 김무성, 유승민 등이 좌파들과 손잡고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는 식의 이 얘기들이 정치권에 많이 돌아다니고 결사 반대입니다. 그에 대한 네.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개헌을 얘기한 건 아니냐?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내각제론자예요. 그 문재인도 원래는 사실 내각제론자예요. 그랬죠. 그리고 뭐 이낙연, 뭐 김종인 전 정세균 비대위원장, 뭐 다 정세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내각제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 반대. 우리나라 현실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무성계가 아닌 게 확실하면 지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의원이 좀 인지도가 좀 높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 대목이에요. 사실은 유승민 복당 반대를 굉장히 크게 외치셨던 분 아니에요? 유승민 그 당시에 안 이제 된다. 우리 네. 국정의 어떤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고 또 사실 박근혜 탄핵도 굉장히 반대하셨던 박 대통령 당연하죠. 우리 반대하셨던 그다음 의원이고. 이제 국가의 어떤 중심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관된 어떤 그런 저는- 이 태도를 저는 보이셨는데 확실하게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요소 때마다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예. 삭발도 하셨잖아요. 2014년이었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총대를 맨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 때도 이제 삭발, 그 다음에 그 2018년 그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모든 뭐 당직자가 다 그냥 그만두실 때도 저는 수석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여 투쟁을 제가 강력하게 전개를 했고 또 이제 2014년 세월호 때도 사실 그 당에 완전히 뭐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대변인을 맡아서 대여 투쟁을 했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울 때 굳은 일을 제가 이제 많이 만든 그런 좀 팔자가 있는가 봅니다. 낙동강은 사수했다. 낙동강 낙동강 전선을 낙동강도 사수했다. 지금 이제
저를 빼놓고는 다 이제 동서남북이 전부 다 지금 다 민주당이고 여기 이제 시장도 민주당이고 뭐 다 여기 김해에 이제 봉화마을이 바로 지척이거든요. 또 이제 문재인 그 사저가 있고 여기가 이제 거기가 상당히 이제 민주당식이 강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19대 국회 때도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양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산이 그때 하나였어요. 가벌이 없이 하나였는데 그때 문재인 씨가 이제 거기 나온다. 양산에 자기 이제 주소가 거기니까 저는 문재인 씨 보고 한번 붙자라고 했어요. 저는. 결국 이제 부산 사상으로 가지고 손수조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겼죠. 20대 때도 양산에 윤영석 겁나서 피해서 갔다. 20대 때도 양산에 저하고 이제 같이 그런 얘기 좀 있었는데 저도 공개적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했는데 최소한 결국 불출마했지. 윤 의원이 대통령급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니 두 번 다 쫓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나 대통령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같은데. 전사죠 전사. 아니, 이게 전사. 그럼 그게 아니고 네. 이 우리 윤 의원 얘기를 잘 들으면 네. 문재인이는 초선 의원급도 안 된다. 날 피해 도망간 사람이 그 그러네요. 얘기지. 아니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 저기 사저 하면은 사저 그 농지 문제 또 문제 제기에 자기 그 양산에서 쉽게 되고 싶은데 부산 가서 부산 가게 만들어.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송인배 어떻게든 당선시키고 싶은데 송인배를 몇 번이나 물리친 거예요? 눈을 따시네. 송인배하고 이제 두 분을 했는데 송인배가 이제 19대 20대요. 그때 그냥 이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그 당시 당 대표고 뭐 대권 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마이크를 들고 저를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제 겨우 초선 나왔고 또 이제 겨우 이제 초선을 재선하는 이제 한참 후배되는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 삼선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상대방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고발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패하고 울산에서는 성공을 했었네요. 그렇죠. 예. 같은 송씨로. 같은 송씨인데.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송인배를 또 저기 청와대로 데리고 왔잖아. 그렇죠. 두 번이나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데리고 왔고. 이 진짜 사나이라고 쫙 문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윤 의원 진짜 사나이라고. 근데 질문이 또 있어요.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이제 전 대표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분이 이제 김태호 의원하고 네.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네. 그분은 다시 복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를 지금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당이고 우리가 이제 민주적 운영이 되고 당원 당규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건 이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당연히 빨리 복당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야권의 모든 그 대권 후보들이 다 모여서 큰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의 멋진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대선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제외하는 것은 그건 특정한 사람들의 자기 주관일 뿐이지 절대 다수의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또 질문 중에 이제 김웅 의원에 대한 질문이 몇 분 하셨는데 대놓고 지금 홍준표 의원 복당 반대 예? 들어오면 또 막말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선 후보 이 당내에서 하면 그러면은 선거 하나마나 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웅 의원이 참 훌륭한 분이고 당 대표 나온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같이 소주도 한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선 당 대표는 그 대통령과 맞짱을 떠야 돼요. 야당의 당수는 야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과 맞짱을 떠야 되고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자꾸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에 의존을 한다든지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정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저렇게 당 대표는 모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소신이 뚜렷해야 되고 책임감이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또 이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각을 세우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조금 선배니까 제가 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걸로 치면은 윤 의원만한 사람이 맞짱을 없잖아요. 떠야죠. 뭐 제가 뭐 힘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뭐 머리로 하든지. 문재인이 공수부대라고 하던데? 뭐 싸울 수 저도 있을 수 사실은 있겠어요? 이제 제가 네. 그 육군 의장대 출신이에요, 제가. 의장대. 그 치명적인 군대 가셨구나. 그러니까 의장대라는 데가 정말 그 무서운데. 아이고 거기 군기 세죠. 군기 세죠. 동작을 다 맞추려면 각을 또 세워야 되고. 보통의 그 어떤 이게 예, 인내도 있어야 되고. 보통의 훈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거 이렇게 저기 막 총 총 돌리다가 이게 그게- 맞는 수가 있거든. 아유, 그런데도 움찔하면 안 돼. 통일이 아니고 천해야 통일이 아니고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 손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이 사선으로 직선으로 평행으로 다 맞아야 되고 모든 동작이 하나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총을 돌리더라도 똑같이 그걸 하려면 이거는 뭐 엄청난 군기와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윤영석 당대표가 공수부대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공수부대 사람들은 우리 부대 들어오면 못 견딥니다. 총도 한 번 못 돌려. 총도 한 번. 못 돌려요. 정말 예. 아이고 정말 근데 혹독해. 저는 그래 궁금한 게 우리 윤영석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이제 대표를 따라가면서 문재인을 이제 그야말로 정리를 하게 될 그렇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김웅 의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선들이 높은 지지를 얻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 미스테리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삼선이지만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고 9년 차 아닙니까? 많이 했다고는 이제 볼 수 없죠. 어쨌든 이제 기성 정치인이죠. 그 기성 이제 3선, 4선, 5선 이런 기성 정치인들이 어떤 국민의 어려운 문제, 국민의 고통, 또 국민들의 어떤 이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을 해결을 못 하니까 국민들은 새로운 어떤 인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 정치된 환멸. 그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선들이 사실 검증된 사람들은 아니죠.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기존에 어떤 있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막연한 기대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이 생각을 정말 정치는 지금 정치는 저는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제가 이제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삼선이 당대표를 나온 것도 거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삼선이 제가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저는 다선보다는 오히려 초선이 낫다. 오히려 또 그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가 미래를 향해서 한 발이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 질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태호 의원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투, 또 인생사. 그래서 두 분이 친하신지 궁금합니다. 삭발도 같이 하셨어. 그래서 삭발도 같이 지금 하셨죠. 보니까 삭발 동기는 김태흠 의원이고 김태흠. 김태흠 의원. 여기서 아니야, 이제 김태호. 김태우. 됐어요. 김태우 의원. 김태호 의원하고 같은 이제 경남 출신이고 네. 아니 그 생긴 거. 그러네. 그런 예, 예. 이제 쓰고 하니까 예. 좀 비슷하게 이제 예. 그 김태호 의원이 약 친합니다. 아주 선배죠. 친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보다 이제 4살이시가 이제 위에 형님이시죠. 예. 자, 이 질문들이 참 재밌는 질문들이 많네. 그런데 이진숙 기자가 국회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 총선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진숙 그 사장님은 기자님이죠. 네. 사장까지 하시지만은 기자죠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 강단이 있고 또 어떤 이게 용기가 있고 그리고 치열한 그런 정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의 가장 적인 우리가 이제 선명한 그런 투쟁과 강력한 그런 어떤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우리 이진숙 기자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같이 좀 어떻게 국회를 갈 수 네. 없을까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그 국회에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여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걸 진짜 꼭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정말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이 지금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민주당이 아니라 주사파 정권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쪽에 부러운 게 꼭 하나가 여성 관련이에요. 보면 뭐 그 장관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박영선, 추미애 뭐 그 사람들이 그렇지, 어떤 정책을 펼쳤든 김현미, 진선미, 강경화. 이정옥, 강경화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여성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정치인,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에서 가장 그래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을 이제 중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윤영석 의원의 여성 정책, 여성관은 어떤 거예요? 근데 우리 포차에서 예. 꼭 그런 이 전문성 폴폴 나는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잔도 예. 그럼 또 제가 이제 생각 좀 해보시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자, 아이고 이거 포차 너무 전문적 질문에는 비전문적으로 답변하세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딸이 이제 제가 둘이 이제 아주 그냥 제가 참 딸 둘. 예쁜 딸인데 25살, 13살, 12살 차이 나요. 터울이 있구나. 터울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성의 그런 그 본능이니까. 그래서 여성, 특히 이제 우리 당에 지금 여성 그런 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 그 할당률을 주더라도 좀 많이 등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터울이 12살이나 나면 그 사모님 고생하셨겠다. 그러니까 네? 40대에 사실 저기 40대 나는 뭐 안 나가지고. 키워봐서는 모르. 내가 키운 건 아닌데. 요거는 포차용 대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얘기 들으면 그냥 그 1살, 2살로 연년생으로 그냥 또는 2살, 3살 터울로 그렇게 해서 그냥 고생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보면 12살 터울이면 완전히 2번을 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항상 좀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참 귀중하게 하늘에서 준 그 딸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참 그런데 금슬이 참 좋아요. 조심하시고. 또 집에 분위기도 뭐 좀 이렇게 대학생도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고 하니까 몇 살? 25살하고 25살, 13살. 애들이 보고 있을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아니, 지금 아버지가 그 고성호 TV에 포차에 나온다는데 보고 있겠지. 지금 저희 나중에 녹화라도 볼 수 지금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눈이 뚫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영상 편지. 딸들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영상 편지. 저 첫째가 예뻐요. 뭐 저 둘째가 예뻐.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둘째가 귀여우니까 둘째가 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첫째 서운해요. 첫째도 그럼 출가해서 또 출가 외인이니까. 딸들이 예뻐? 아니면 사모님이 예뻐? 참 이때 금방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야 이게 참 이게 야 오늘 이게 자, 시험 대 올랐어요. 이럴 때 술 마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그 행시 보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결혼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속전속결이에요 제가 그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행시 본 제가 다음에 이제 딱 행력을 자격을 했는데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때 이제 20대였지만 이때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0을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 빨리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제가 이제 잘 아는 지인한테 소개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서 다섯 번째 쫙 몰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막 열심히 주말마다 막 이렇게 그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딱 촌놈 스타일. 딱 다섯 번째 신봤다. 다섯 번째 신봤다.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결혼해야겠다. 그래 이제 뭐 부모님이 뭐 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묻지도 않고 마음에 드니까 그래야 제가 이제 결혼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장인 장모 두 분 다 그 공립학교 그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선생님을 오랜 이제 평생을 하셔가지고 교육자 집안이구나. 그래서 이제 뭐 평범한 집안이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의 이제 제가 양반이네. 사이. 그래서 충남 충남. 충청도 사이예요. 제가. 어디? 충청도. 충남 어디?
저희 장인은 이제 충남 보령, 보령. 저희 장모님은 이제 충남 천안. 가만히 있어. 보령. 예, 보령. 그 김태형 맞아, 의원이 맞아. 그 윤영석 의원을 그렇게 뭐라고 좋아하더만. 자기 지역구만 보니까. 제 처가의 지역구이고, 예, 그 김태형 의원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19대, 20대, 21대 같이 하면서 예. 친해요. 예, 굉장히 김태형 친하고. 의원이 진짜 가까운 동생이라고. 아니 네. 그래서 기억이 나. 삭발 때 말이에요. 사실 그게 다 충청도 의원들이었어. 사실은 김태형 의원부터 사이 맞네요. 다 충청도야. 근데 혼자서 양산 경남 의원으로 혼자 갔어. 다 아니, 충청도 의원끼리 작당을 한 거에 아니, 혼자 아니. 끼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충청도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요. 다 회피하는데. 김태흠, 이장우, 또 이창수, 이창수 위원장. 성일종 이렇게 성일종 네 의원까지. 분이 충청도인데 다 충남이야. 그런데 그때 한 열 몇 명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빠져. 열 몇 명이. 근데 충청도 내면 한 명 안 빠지고 다 왔어. 글쎄 다 그때 그래서 충청도 의원들이 완전히 진짜 결기가 있다 그랬는데 혼자 딱 가셨더라. 내가 이게 처가 때문에 함께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그때는 이제 패스트 트랙 이걸 공수처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사실은 자 처음으로 한 거예요. 돌발 질문. 삭발을 딱 했는데 거울 보셨잖아요. 어떻게 자기 얼굴 마음에 드셨어요? 그때 보니까 아니 제가 왜냐하면 황 대표는 그때 삭발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자기 그 얼굴을. 그래갖고 그 왜 밈이 있는데 응? 그거 굉장히 아끼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 사진? 제가 그때 보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좀 길게 자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완전 빡빡 밀었어. 와이 천국 이 머리 언제 길지? 근데 머리를 이 깎아놓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한지 몰라요. 세수할 때 그냥 쑥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머리 만질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 전 처음에 조금 당황했는데 뭐 보니까 괜찮아요. 자 다시 돌발 질문. OX로 대답해 주세요 빨리. 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 제가 어릴 때는 예.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근데 언제부터? 크면서 좀 이렇게 그래도 그래 평범한 정도는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어요. OX 왜냐면 잘생겼다. 이제 어릴 때 X? 오네 뭐. 오네. 지금은 어지. 어릴 때는 우리 형이 좀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장남인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형만 이게 잘생겼다 그러고 저는 이제 잘생겼다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이게 그런 열등화가 돼 있는데 지금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지금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어릴 평범한 정도는 때는 된다, 이거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 오죠. 그냥 그 지금 자뻑한 거지? 그렇죠. 그래 자. 자꾸. 근데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진솔하게. 아니 그것도 유권자들한테 가장 나의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 사실 딱 유권자를 만났는데 내 정책 얘기할 거예요. 막 뭐 붙잡고 압수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가장 나의 짧은 순간의 무기가 뭐냐. 잘생긴 얼굴? 근데 이종문 실장님 제가 좀 괜찮나요? 듣네. 좀 표가 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충분히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보다 잘생겼어.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인물이 더 좋아요. 그건 아니지. 진짜. 뭐 우리 고 박사님은 뭐 그건 용서를 못하지 아무리 내가 들으면. 우리 고 박사님을 아는 게 90년대 한 97, 8년도부터 제가 고 박사를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공직생활 할 때부터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도 굉장히 좀 유명한 시기였어요. 그때 기자 생활 그때 하셨죠. 추정 60분 진행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잘생기셨습니다. 최고의 미인이지. 요 조금 진실성이 떨어진다. 조금 진실성이 떨어져. 아닙니다. 근데 뭐야 여기 어라 그랬어요? 으라 그랬어요? 아까. 어는 긍정이에요. 어는 긍정. 예. 이 저 경상도 사람들이 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센스하고 순발력이 좋다고, 위트 있다고. 송국근 본부장 얘기를 하나만 하면 오늘 뭐 유튜브를 봤는데 검증을 긍정이라고 발음해요. 긍정. 아니 송국부장 나중에 이제 금요일날 출연하시겠지만. 경상도가 있잖아요. 예. 어 발음은 으로 하고 또 막상 으 발음할 때는 어로 해. 그래서 검증인데 그거를 금정이라고 들려요. 금정.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송국부장 나중에 봐요. 흉보는 것도. 그래서 송국근 되잖아요. 송국근. 그러네. 발음이 그렇게 되네. 송국근 우리.
근데 우리 저 유니언이 저 유튜브도 해요? 유튜브는 제가 이제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방송에 나온 거 우리 좀 이렇게 링크해서 그냥 링크해서 올려놓은 거고. 아니 근데 이 대목은 내가 이해가 안 가. 이 공약으로 뭐 플랫폼 정당을 부르짖으셨잖아. 그리고 IT와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분이 유튜브를 한다는 건 진짜 예, 네네. 제가 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에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걸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금방 지금 드러났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금방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내가 그 국민의힘이 이제 옳은 소리라는 그 국민의힘 자체 유튜브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내가 여러 차례 그 자꾸 저 현학적인 무슨 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당의 디지털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유튜브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뭐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거 자꾸 왜 자기들끼리 쪼물락쪼물락거리냐. 이게 국민의힘의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직자와 국회의원 수백 명의 유튜버가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천만 자유파 국민들의 유튜버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자유파 국민들 중에 유튜버를 운영하거나 또는 그것을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우리 자유파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의 유튜버다. 이렇게 내놔야지. 왜 자꾸 몇 명이 끄집해석하냐.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돼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직접 안 하는 건 난 문제가 안 된다고 봐.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당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지. 맞아요. 네. 실제로 이게 기획을 한다는 것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근데 이 우리 당이 좀 기획력이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어떤 진면목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유튜브 특히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네. 당 대표가 되면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 정말 우리 당의 모든 그 있는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다 제가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같은 유튜버로 좀 안타깝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옳은 소리가 매번 의총할 때마다 생중계 해주고 또 이 당의 최고위원회의 같은 거 할 때 생중계 해주고 또 무슨 주요 행사할 때 생중계 해주잖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다른 채널에서 네, 똑같은 옳은 소리를 우리가 고성국 TV가 연계해서 옳은 소리는 이제 그 지적재산권 문제를 풀어주니까 이걸 우리가 연계해서 하면 우리 거를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꼭 같은 걸 하는데 네. 옳은 소리를 안 보고 고성국 TV를 네. 보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채널 파워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성국 TV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제가 진행하는 제가 어쨌든 몇 분이라도 읽어드리고 쌍방향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아마도 옳은 소리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네.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예. 이 진짜 고성국 TV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얘기니까 큰 얘기로 다시. 그 국립묘지 훼손을 방지하는 이런 법을 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보니까 뭐 파묘를 한다. 이 국립묘지의 그 묻힌분들은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행적 중에 일부를 문제 삼아가지고 뭐 파묘를 한다. 또 심지어는 뭐 분뇨를 뿌린다. 참 그런 사람은 진짜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발의했고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이 민족의 정기, 이 국가의 정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흔드는 그런 좌파 세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이런 이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체제를 이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망동이죠. 결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한 달 반쯤 전인가 그 대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간 김에 제가 그 대전 국립현충원에 제 선친을 거기 모셨기 때문에 제가 그 근처에 갈 때마다 그냥 들리거든요.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선친한테 이제 인사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전전날 백선엽 장군 안내판을 치웠다. 뭐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우리 본부장이랑 둘이 갔어요. 그리고는 백선엽 장군 묘를 좀 찾아보자. 네, 그러고 간 거예요. 못 찾았어요. 한참 동안. 아니 그 많거든요. 그 묘들이 많거든요. 한참 고생하다 찾았어요. 한참 고생하다. 결국은 그 안내 찾기 어렵게 하려고. 예, 그걸 없애버리면 사실 그렇지. 누구나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몇 분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국립현충원 안내하는 데다가 물어봐서 묘지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묘지 번호 찾아서 진짜 갔어요. 진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엊그제 대구에 있는 그 향군 제향군인회 그 대구 지부를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대구시나 그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분향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든 그걸 못 해가지고 향군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향군에서 분향소를 6개 설치를 하고 났더니 이제 시장 뭐 구청장들 다 왔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대전의 그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도 많이 찾는 분들의 묘소는 일부러 해줘야죠. 표지판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예. 그걸 치웠다는 거는 찾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이제 그 낙동강 전투, 그 다부동 전투 아닙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끔씩 가는데 거기서 무너졌으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화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장군이면서도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그런 전투를 지휘하고 목숨을 했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사의 참 영웅인데 그런 분을 이 과거의 어떤 행적의 일부를 그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국가 기관마저 지금 뭐 그러니까요. 국가보훈처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네. 광복회 그 김원웅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이거는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민족 정기를 흐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신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 이걸 바로잡으려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네, 역설적으로 네. 근데 저는 참 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싶은 게 주사파의 실체를 알게 해줘가지고 다시는 이런 정권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참 그 부분에서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제일 독한 정권이에요. 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나 그 권력 정권 핵심들이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독해요. 그리고 예. 더 이념에 네. 깊이 물들어 있어요. 예, 핵심범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저지르는 나쁜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예.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지금 어떤 마쿠의 어떤 이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치 네. 그런 뭐 허수아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이 통치자 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게 결국은 386 그 좌파 운동권 세력 그렇죠. 586. 그 586들은 그 당시에 그 주사파들은 확실한 좌파예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 70년대, 80년대 전반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이제 노무현은 그나마 자기가 어떤 주관이 나름대로 있었고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영향을 발휘했는데 거기에 비해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 여기 우리 이종근 실장도 그렇고 또 윤 의원도
그 좌파들하고 방송에서 토론 많이 대표 선수로 나가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대변인도 하고 이랬기 네. 때문에 그 뭐 저도 30년 좌파들하고 내내 논쟁하면서 살았는데 누가 제일 짜증 나요? 뭐 국회의원 중에 실명은 대도 됩니까? 실명 뭐안 됐고 뭐 누나 다 알아요. 가장 짜증난 사람이 몇 사람? 진짜 몇 사람이었어? 나도 얘기할게. 김모 의원도 있고 외자 전 의원. 이 여성 하여튼 좀 예. 짜증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궤변을 계속 이제 하는 궤변이죠, 궤변. 궤변을 하고 이제 완전 내로남불 그런 이제 논리적인 모순을 네. 완전 모순 내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계속 주장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념적인 잣대라든지 좀 좌파들의 특징이라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 좌파의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게 이제 원래 공산당의 원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궤변을 늘어놓고 논리적인 모순 이런 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김모, 최모, 정모. 다 아시네. 다 똑같네. 이 실장 똑같아요.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지. 지금 저 방통위원 뭐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현. 이 양반하고는 정말 악연이 너무 많은데 아니 이런 거예요. 진짜 방송 나가면 저 끝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아니라 뭐랄까 그런 그 악다구니 같은 거를 한 다음에 왜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옳고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 일단 듣는 자세부터 있어야 돼요. 그다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 막 한 다음에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5분, 한 5구절마다 한 번씩 끊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회자가 아무리 그거를 제재해도 안 해. 막 다다다다다다다 퍼붓고 그러면 상처를 입잖아요. 내가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진짜 상처를 입는다. 진정 좀 하시고. 예. 아니, 갑자기 얼마나 또 고생이 많을까. 나는 요새 지상파 정편에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 실장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자, 아이고 고생 많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아니 지금 뭐 방통위 가셔갖고 영전하셔서 요즘은 못 만납니다. 그럼 우리 이 대표도 그 진짜 꼴 보기 싫은 토론자가 있어요?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일치. 예, 이렇게 일치하는 게 저는 뭐 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인데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고 확실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쪽 진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왜 뭐 흔히 공산주의자들은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죠. 그렇지. 뭐 설사 뭔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긴 또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저짝 것들은 일단 거짓말하고 우기고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게 얼마나 참 위험한 그런 체제인가 하면은 예. 저는 중국에서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가 보통 뭐 거의 뭐 자유가 있고 뭐 자본주의적이고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전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에 관해서만은 철저한 통제 사회고 요만한 비판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그런 그런 네이버 같은 그런 네, 웹사이트가 있을 거 웨이보. 아니에요. 그런 웨이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중국의 어떤 시진핑을 비판한다든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철저하게 그 통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게 이런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판도가 이제 굉장히 변화하면서 패권 전쟁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화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확고한 그런 한미 동맹의 그런 중심축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어떤 중국을 잘 활용하고 또 한미일이라는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인식도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한 30년 방송 생활하면서 이 좌파들하고 뭐 수만 번의 토론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잘난 척 한다 생각하고 흉보셔도 돼. 내가 좌파들하고 싸워서 토론해서 진정을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건 뭐 그자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럼 그리고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참 저 사람은 참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야. 내가 김어준이하고 1년 반을 토론을 했어요. 토론 배틀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언제냐면 2010년 11년 이때 한겨레 신문에서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팟캐스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자들이 화려해 좌파들이. 그때 MB 때네요. 그렇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하고 이제 대선 했을 그 직전 1년. 예. 그때 김어준, 뭐 김용민, 정봉주 뭐 이런 자들이 낙검수 다 멤버들. 낙검수를 멤버들이. 하기 예. 직전이거든. 거기서 낙검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어준이랑 1년 반을 이제 토론 배틀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나는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라고 쭉 설명을 해. 그러면 김어준이는 절대 박근혜가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냐? 그러면 문재인이래. 근데 문재인은 그때 아직 출마도 정치권에 나오기도 전이야. 그건 내가 황당하잖아. 야, 문재인은 아직 정치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 이 친구가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된 토론과 자기의 주관적인 정치 행동과 뭐 전략 프로그램이 막 들이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에 그 친구랑 토론을 하면 수렁에 빠진 거야. 논리적 근거가 예, 없이 그냥 내가 나오게 할 그렇지. 거예요. 예. 수렁에 빠진 느낌이야. 근데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난 또 안 나오거든, 거기서. 어쨌든 지름탕 속에 수렁에 빠져가지고서도 다다다다닥 해서 정리는 해. 정리는 하고 토론 배틀에서 내가 계속 이겼지. 이기니까 그 지는 사람이 프라이드 치킨 4개 하기로 하고 하는 거거든. 진짜로. 그 방청객도 한 20-30명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만 김어준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좌파들이 그렇고 네. 지금 이제 내가 문재인 정권 4년을 보면서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김어준이가 그 최고의 빅마우스라는 거 아니야. 이 정권에. 네. 이 정권에는 그렇죠. 언론 네. 권력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네. 하고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진중권이 같은 진짜 좌파가 하나 저것들하고 도저히 같이 못 놀겠어 하겠냐고. 네. 그 진중권이가 우파가 아니거든. 진짜 좌파인데 지가 보기에도 이 김어준이 문재인이 막 이 부류는 지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왜 네. 최강욱하고 네. 김의겸이 언론 개혁한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어준 하나 못 없애면서 김어준 못 없애면서 언론 개혁한다는 건 유튜브니까 괜찮겠죠? 개소리라고 꽃표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당대표 인지도가 꼴찌인데 아이고 그렇게 꼭 팩트 폭격을 좀 여기 땡땡이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읽으셔갖고 또 가슴 아프게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자, 이 시점 봐봐. 나는 이게 꼴찌가 뭔 뜻인지 하면서 경음아 꼴찌인데 꼴찌라고 지금 경음화 당대표 시켰구나. 인지도 꼴찌인데 어떻게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실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그러셨어요. 이제 꼴찌일 때가 사실 좋은 거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하나의 시험의 과정인 시험되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강인한 어떤 이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굴하지 않고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선명하게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상당히 윤영석 당대표가 필요하다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마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상식으로 또 흐름을 갖고 보니까 네. 하도 막 초선들이 뭐 변화 쇄신 얘기하니까 뭔가 좀 당이 변하긴 변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5선 막 이런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또 저렇게 저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초선들한테 꼭 가야 되겠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어느 정도 정치도 알고 균형도 경험도 잡고, 있으면서 또 근데 새로운 좀 딱이 딱 지금 딱이지 딱. 그게 딱이야. 딱이지 딱. 완전 딱이. 왜냐면 이게 어깨에서 허리. 아니 삼선을 하면서 이제 한국 현대 정치사의 모든 지금 곡절 다 겪은 거 아닙니까? 탄핵, 뭐 참패, 대통령 참패, 뭐 온갖 이제 시련을 다 겪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는 이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고도 안 되고 혁신적인 그 비전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윤영석이는 혁신적인 비전과 그런 경험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삼선이 딱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포차 이후에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포차 제목이 지금 윤영석 당대표 띄우기 프로젝트 뭐 이런 제목 같은데. 아 제가 지금 제 스스로 막 뛰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윤영석 굿 당대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딱 좋은 나이에요 지금. 아니 50대 지금 이제 중후반 딱 삼선. 근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근데 윤희 형, 내가 나 이제 대구, 경부, 부산, 울산, 경남을 2주에 한 번꼴로는 이렇게 그냥 일 없이도 돌아다니거든. 예. 예, 이제 그 영남권 민심이 중요하니까. 오실 때는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같이 한번 제가. 지난번에 부산 금정에서 김해 장류로 가는 길에 그 양산을 지나가게 되더라고. 네, 맞아요. 그 양산 대로변에 딱 보니까 윤영석 의원 사무실이 딱 써 있어. 그 제법 크게 써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봤지. 야, 이거 잠깐 올라가서 윤 의원이랑 차 한잔할 시간이 되나? 그때 우리 고본부장이 운전하고 있었어. 그 내가 그거 계산하면서 고본부장 저기 윤영석 의원 사무실이 있는데 했는데 지가 휙 지나가 버렸어. 자기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고본부장님 다음에는 꼭 한번 같이 계속 막걸리 한잔 해요. 저 표정이 그걸 확 했다니까? 뭔가 지금 감정이 있는 거야. 좀 보세요. 고본부장이 따라오니 만났어. 막걸리 한잔 합시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기서도 내가 윤영석 의원 어떠냐 이런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는 다 좋은데 인지도가 그러니까 박사님 당대표 그렇지. 당대표 당대표 윤영석 어떠냐 했더니 다 좋은데 인지도가 좀 그 박사님 좀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아니 근데 윤 의원이 경남지사 나간다던데 당대표 나간대요? 이게 나한테 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셔. 예. 제가 이제 재선 딱 되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뭐 행정도 했고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거의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사 얘기는 오더라고. 언론에 계속 그냥 윤영석 경남지사 뭐 이래가지고 뭐 적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런 얘기 나온 지사설 계속 이제 나온 지가. 그래서 내가 그냥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지금은 대선을 우리가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당대표가 돼가지고 저는 정권 창출하겠다 하는 그 일념입니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당대표 1년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게 만들면 지사 선거 나가실 수 지금은 하여튼 그런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몇번 나왔으니까. 아니 오로지- 대선이 정확한 3월 오로지- 9일 대선이고 6월에 6월이니까. 지선이니까. 지금은 오로지 정권 창출, 그렇죠. 정권 교체. 그게 모범 답안. 그냥 모범 답안 인정. 모범 답안 인정. 문재인 정권 심판. 여기 또 모범 답안 올라왔어. 운전대 잡은 사람이 짱. 내가 진짜 잠깐 서자서 했다니까? 근데 시간은 또 확 지나가더라고. 여기 보세요. 우리 안주가 이래. 양산에 나오나. 아이고 영광입니다. 우유 빛깔 비슷해요. 아니, 우유 빛깔이 거기 하나 더 있잖아. 김경수인가 뭔가. 아직도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잖아. 강아지요? 김경수, 저기, 아이디. 강아지. 아이디가 옛날 아이디. 저하고 이제 두 번 그 선거를 했던 송인배가 드루킹을 김경수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 송인배가 넘긴 거지.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저지른 범죄는 전 세계 선거 역사상 최악의 범죄예요. 네. 8천만 건에 넘는 그런 댓글이잖아요. 그렇지. 예. 조작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판결 안 하고 있죠. 강아지라 그러면 안 돼. 바둑이었어. 바둑이. 드루킹의 닉네임은 정정합니다. 정정. 닉네임이 있죠. 바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문재인 이 정권에 이 전부 지금 대법원장부터 다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 뭐 선거관리위원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장관, 아니 선거관리 이제 그 공직이거든요, 전부 다. 야, 이거 참 이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 판결을 해서 엄단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박사님 갑자기 그 김경수 바둑이 이 얘기하니까 이제 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엉망 실패가 됐나 이제 제 비밀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 뭐 몇만 건 이렇게 되잖아요. 8천만 건. 8천만 건이니까 8,800만 건 정확하게. 양념이잖아요. 댓글. 문자 양념인데 폭탄 수천 개 댓글이 음식에 양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 망쳐요, 음식을. 망치지.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엉망이 됐나 봐요. 그래. 야, 여기 김천 구미에서 지지합니다. 오. 부산 백스코에서 윤영석 의원 본 적이 있는데 당대표 되시길.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개헌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저기 진짜 저 나무위키나 위키 리스트 뭐 그 다 찾아보시더라도 일관된 저는 아주 일관돼요. 탄핵 반대, 아주 유승민 복당 반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됐든 친박계로 끝까지 저는 하여튼 활동을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냥 한 길로 저는 갑니다. 그 지금 이제 좌파들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로는 도저히 이재명이를 어떻게 못할 것 같다. 네. 마지막 카드는 김경수밖에 없다. 바둑이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에 합의부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재판부를 바꿨는데 합의부를 안 보냈기 때문에 곧 무죄 강행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좌파들 내부에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경수 잡는 윤영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저는 뭐든지 저는 할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 모든 인생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쳐야겠다. 또 제가 이제 정말 그 초가집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까지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고를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왜 제가 그런 국가관을 가지게 됐냐면은 초가집이라는 게 이제 13 식구가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 작은 초가집에.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항상 들에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네. 어릴 때 항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뭐 집안일 하시니까 이렇게 살도 벼도 말리고 뭐 이렇게 뭐 국물도 떼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시절 또 뭐 배고팠던 시절 제가 어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나라가 어려우면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그렇지.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저의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그 역사학자가 되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역사학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역사상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아주 그냥 역사책은 모조리 그냥 다 읽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이걸 아무리 증명을 해본들 그건 지난 과거다. 내가 그 우리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데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이제 공직에 그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김경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김경수는 빨리 재판해가지고 빨리
엄벌해야죠. 네. 이런 사람을 자, 그 엄벌을 해야지. 자는 비워야지 여기. 음벌을 해야지. 요거 아마 같은 멘트일 거예요. 발음이 엄벌하니까 참 이게 아니 참 사실 아까 좀 전에 쌀을 해야 되는데 살 자. 나오니까 금방 결혼. 제가 윤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저 별명이 만연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귀남법을 해야 할 때 연역법이야. 중요한 얘기는 맨 뒤에 하고. 그래서 내가 윤원한테 숙제 하나 딱. 아니 지금 과제입니다. 자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출신이라 에디팅을 되게 좋아해요. 편집 딱 군더더기 딱 치고 5글자로 요약합니다. 5글자로 자 내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부터 하겠다. 뭘 하겠다. 뭐 때문에 하겠다. 이걸 5글자로. 5글자로. 닥치고 뭐 정권 교체 이거 7글자입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2글자 했습니다. 확실히 교체. 확실히 교체. 정권 근데 교체하고 전두 가지 뜻이 느낌표도 있는데, 되는데. 아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네. 우리 당. 당을 확실하게 교체하겠다. 교체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을 확실하게 교체한다. 인정. 좋지 않습니까? 예, 확실한 예. 교체. 예. 예. 네, 그래요. 축약. 하세요. 에디팅. 그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주로 이제 이 포차를 보시는데 저기 전국에 한 5천 명쯤 되거든요. 전국에 있으니까 참 좋네. 나 여긴데 그러면서 지지 선언을 하시잖아. 오. 여기 창원인데 윤영석 의원 머스마담네. 고맙습니다. 네, 보미님이 윤영석 의원 화이팅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이제 우리 끝나면 댓글을 다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이제 나만 보고 하는데 보시면은 그 아마 그 이게 바카스 같은 역할을 할 거야. 아니 그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막 정치인들이 박수 댓글 보니까 와 굉장히 막 저한테 격려해 주는 댓글이 많은데 강릉에서 아이고 정말 응원합니다. 힘이 됩니다. 와 강릉에서도 제 감사합니다. 양산시 동면이 친정입니다. 오. 대전 윤영석 화이팅.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강릉 대전에 다 당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뭐 참 저희 지인들도 계시고 너무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돼요 제가. 꼭 당 대표제가 돼서 우리 당을 살리고. 근데 그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영남당 논란이 전당대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한테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 이제 우리 이진숙 대표도 대구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맞아 영남당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고 이제 우리 유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판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 분열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남당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민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우리 당의 일부 당권 주자나 이런 분들이 부안에 동해가지고 막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그건 정말 망국적인 행위고 또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건절시켜야 돼요. 아니 그럼 지역적으로 그럼 좀 더 저도 저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역할을 할게요. 자 지역적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그러니까 대권을 잡으려면 이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 충청 뭐 이렇게 해서 확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영남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정 원내대표가 어쨌든 TK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영남 쪽에서만 만약에 그 이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에서 이건 너무 편중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확장성이 있으려면 지금 PK 출신이니까 내가 되면 어떤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저기 PK 지역의 특히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의 가장 핵심이 양산갑구 아닙니까 제가. 저만 지금 빨간색이고 다 파란색이거든 주위에 전부 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낙동강 벨트 PK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대선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지역이에요. 저쪽에서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권 후보도 그러면 영남 출신 안 된다. 또는 당대표도 영남 출신 안 된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데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에 맡겨 놔야지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그걸 논의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저는 아주 나쁜 정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금 더 전해드릴게요. 강원도 동해에서 응원합니다. 와, 예. 귀공자 타입인데 초가집 출신이라니까 안 믿깁니다. 제가 12살 때까지 초가집에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집을 새로 짓자. 왜냐면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호롱불 밑에 살다가 전기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집을 제대로 짓자 하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저하고 저 형하고 세 명이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래를 이제 지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쓸어가지고 시멘트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공부를 블록을 성형하는 거 틀이 있어요. 그렇지. 혹시 아십니까? 알죠. 그러니 개어가지고 그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말렸어. 벽돌처럼 그렇게 블록 만들어. 말려가지고 그걸 다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2살 때가 초가집에 살다가 전기불도 없이 호롱불 밑에서 그 뒤에 이제 기아집 지어 살고 완전히 그냥 저는 안 해본 게 없죠. 그러니까. 초가집 살 때 보통 지붕에 구렁이 한두 마리 사는 거. 그렇죠. 구름이 있고 뭐 살았어. 쥐도 있고 뭐 제비집도 별거 다 있죠. 여기 경기도입니다. 파이팅 그러셨고 충주입니다. 파이팅 그러셨어요. 울산도 응원합니다. 김천구입니다. 충청도 사유 지지합니다.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응원합니다. 예, 창원시 하포구입니다. 김포에서 응원합니다. 해운대예요. 파이팅. 대구 윤영석 파이팅.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다 못 쓰시네. 인지도가 얼마나 없으면 윤영석 확실하게 이제 알리셔야 돼요. 인지도가 없는 게 저기 이름 좀 크게 좀 써주세요. 인지도가 제가 좀 저도 이제 뭐 소속 대변인 또 원내 대변인 오랫동안 이제 노출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게 확 그냥 어떤 이게 전국적으로 확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막말 파동이라든지 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좀 사고를 좀 쳐야 되는데. 좀 사고를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하게 이번에 선거를 해보니까 야 역시 선거는 인지도구나.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군이니까. 근데 전국 선거는 이 당대표 선거는 전국 선거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원들과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저는 뭐 그냥 초지일관 꿋꿋하게 저는. 공교롭게도 왜 아까 영남당 얘기 나왔지만 영남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어째서인지 PK 쪽 후보들이 다 지지율이 낮아요. 조혜진, 윤영석, 조경태 다 좀 아래쪽이거든요. 그게 영남당 여파라고 보세요? 아니면 주호영 의원은 그래도 좀 낮지만 불리한 그런 이제 지금 입장이 그 영남당 프레임으로 인해서. 다만 이제 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매일 노출됐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높은 것 같아요. 대구 동구 이진숙 지역구에서 윤영석 응원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진숙을 응원하셔야지. 고맙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적극 지지합니다. 곡감 상주에서 지지합니다. 용인에서 지지합니다. 서울에서 지지합니다. 인천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포차에서 윤영석 의원한테 가끔 힘을 잃으시고 기운이 딸리실 때는 포차 나오세요. 저는 완전히 뭐 산낙지네. 저는 사실 저는 뭐 이런데 그 일희일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니고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이 입법부가 또 국회가 정치인들이 저는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는 별 따로 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는. 또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지금은 사실 국민들이 더 똑똑한 시대예요. 과거 이제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치인을 말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지금은 이 모바일 기기를 다 활용하고 네. 다 실시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포차가 참 좋네. 이 제가 안전해드릴 수가 없어. 서귀포에서 지지합니다. 그거 어떻게 안전해져? 제천에서 지지합니다. 부산 동구 초량에서 지지합니다. 충북 진천입니다. 짝짝짝. 부산 영도입니다. 그동안 그동안 뭘 했어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진주입니다. 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쯤에서 오늘 포차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씩 하실래요? 먼저 저는 뭐 딱 이겁니다. 필살기. 나의 무기는 뭐다? 나의 정치 생명에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나의 필살기는 뭐다? 저는 그 공직과 국회의원을 하면서 철저한 국가관. 세 글자. 세 글자로요. 참 정신이죠. 그러니까 참 정신. 참 정신. 좀 정신이 올바른 사람. 태국에서 응원합니다. 아, 진짜 두 손 들었네요. 태국에서. 자, 이진숙 대표. 예. 제가 그 지난번에 조혜진 의원 때도 이 삼행시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또다시 시키시려나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 윤영석 의원이 자, 돼가지고 그럼 비니가 여기서 예. 운을 떼. 자, 윤, 윤기만 졸졸 흐르는 국민의힘, 영, 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국민의힘, 석. 서기가 이 윤영석이가 바꾸겠습니다. 와. 아니 왜 저 이 대표는 자기 선거를 안 하고 또 제 선거 때는 우리 윤영석 의원이 또 해주시죠. 도와주시고. 강력하게 예. 지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품하시네. 그 삼행시 잘 생각했어요. 나중에 정말, 또 이진숙 해갖고 멋있다. 삼행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못 갚아야지. 예, 탁월한 실력입니다. 그래요. 자, 의원님 마무리 한 말씀. 예, 오늘 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분위기에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댓글로 많은 응원을 해주신 그 시민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인지도가 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은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의 어떤 비전과 또 새로운 정신과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들께 다가가고자 하는 이런 뭔가 정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윤영석이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윤영석이 당대표 되면은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고 정말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혁명적인 정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네. 이번 당대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건배합니다. 건배합시다. 예. 건배는 제가 닥치고 하면 정권 교체로 갑시다. 닥치고 정권 교체! 고생하셨습니다.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